오늘 나왔던 새벽에 나온 기사입니다. 마켓워치인데요. European bank tumbled in early trade from the failure of Silicon Valley라는 기사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SVB 파산이 당장 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유럽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지수 보시죠. 그리고 기사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각 나라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보시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수도 확인하고요. 그 안에서 있었던 키포인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유럽 증시는 일제히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사 안에서 저희가 키포인트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겠죠. 저희가 키포인트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 금융시장이 미칠 중대 위험은 현재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IMF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조치를 할 것을 저희가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영국 입장은 일단은 시스템적인 전이가 있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는 바이든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새벽에 나오길 쭉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관련한 트위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진행된 5분 남짓한 연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랬습니다. 우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SVB의 시그니처 은행 등 파산한 은행에 투자한 이들의 손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거 자체가 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매니저님, 이제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연준도 이거 어떡하지 고심이 좀 커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단순히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 그리고 시스템적인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하는 처지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잡기 아니면 시스템 안정 어느 선택을 내릴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상당히 그래서 좀 헷갈리고도 애매한 시장들이 연출되고 있고 오늘 미국 시장의 장 마감도 마찬가지 유럽은 좀 많이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혼조세 마감을 했었죠. 물론 이제 장중에는 플러스 전환, 바이든 대통령 연설 이후에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들을 미국 양대 시장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차주에 있을 F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부분들의 내용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해서 미국인들을 안심시키는 어쨌든 이런 시그니처 은행들의 그 파산 소식에 따른 그리고 실제로 그에 대한 영향으로 시그니처 리퍼블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거의 뭐 반토막 가까운 주가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 주요 연설에서는 그 기업인들에 대해서만 좀 불만을 토로했고 미국인들은 별다른 뭐 죄가 없다, 안전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국인들 안심을 시키는 발언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왜 주가들 그 전반적인 지방은행들의 주가는 왜 빠졌냐? 주식에 대한 보호.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주식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던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유럽 쪽도 전반적으로 은행주들 주도로 특히 다우존스가 됐을 이제 금융주, 대형 금융주들이 이 빅뱅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위주로 좀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영국 총리가 저희가 앞선 키포인트에서도 정리를 해드렸듯이 시스템적인 전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수는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전반적으로 유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은행이 바로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은행인데 네. 그 은행의 주가를 보시면 이미 코로나 팬데믹 그 당시 폭락장의 주가의 레벨 거의 다운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기에 상당히 좀 동의하는 게 뭐냐면 특히 뭐 유럽 쪽은 그나마 유럽 같은 경우 원래부터 좀 안 좋았어요. 금융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고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의 은행들 특히 여기서 이제 빅뱅크 쪽으로도 전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리저브란 시그니처 중심의 은행들, 중소형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을
바로 단기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예. 그러면 빅뱅크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많지 않습니까? JP모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은행들이 가장 지금 뭐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나. 왜냐하면 영레포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영레포 금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 영레포에서 지금 통상 최대 규모,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로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 영레포의 창구에서 하루만 해도 1일 단위로 6조 달러입니다. 6조 달러. 그러니까 6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8천조에 가까운, 환율을 따지면 8천조에 가까운 돈을 하루에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영래포 규모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고 하루 동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내가 뭔가 이제 우리 은행이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지금도 보면은 전반적 시그니처 은행들이 하루 이틀을 못 버티고 파산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SVB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영래포를 이용해서 빅뱅크들은 쉽게 얘기해서 돈을 쉽게 몇 천조 단위로 빌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순간적인 뭔가 채권에 대한 뭐나 압박이라든지 부채의 압박을 자금 조달을 통해서 쉽게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정치적인 이런 고위 관료들의 이 시스템 전이 문제는 빅뱅크까지는 좀 이어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보셨고 유럽장도 보셨잖아요. 네. 오늘 국내장 여파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우리나라 증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 분석이나 전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어제도 사실 미선물이 1% 넘게 상승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나라 증시는 쭉 빠졌단 말이에요. 코스닥이 좀 많이 무너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보다는 물론 어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아웃퍼폼을 좀 했기 때문에 미선물이 좀 나스닥 기준 2% 정도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하락은 나오겠지만 중국 증시, 특히 홍콩 증시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홍콩 증시 개장하고 나서 홍콩 증시가 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 대한 장초 흐름도 중요하지만 중국장, 특히 홍콩장의 이런 동향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내 장까지 파악하고 그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니저님과 또 신앵커와 함께 오늘 SVB 사태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